네, 안녕하세요. 주도현입니다. 오늘 6월 19일 월요일이고요. 오늘 리플 관련해서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할 겁니다. 그리고 제가 가장 먼저 최근에 나온 이 기사를 가져왔는데, 자, Why July 1st, 2023? 2023년 7월 1일이 왜 is important day for Ripple lawsuit judgment? 리플의 이 소송 판결에서 중요한 날짜냐? 이런 기사가 하나 나왔습니다. 이게 당연히 지금 XRP 홀더들뿐만 아니라 코인 시장 전체가 이 리플의 소송을 SEC와의 소송의 그 결과에 주목을 하고 있는데, 저번 주에 중요한 역할을 할 거라고 기대를 모았었던 힘먼 문건이 공개가 됐지만 사실상 이게 리플 XRP가 증권이다 아니다 논리적으로 결정해줄 만한 그 역할을 하지 못할 것으로 밝혀졌고, 그냥 이건 조금 이더리움 게이트 성격으로 SEC의 내부 부조리들이 드러난 게 더 컸죠. 그래서 이제 소송 종료 시점에 대해서 많은 투자자들의 관심이 쏠리고 있는데, 이게 또 미 연준과의 연결고리도 지금 나오고 있어서 이 내용 오늘 살펴드리도록 할 거고요. 그 전에 이 주말 사이에 나왔던 코인 시장 전체에 엄청난 오랜만에 정말 반가운 대형 호재 소식이 나왔기 때문에 시장 전체가 바닥을 확인하고 반등을 만들어내고 있는데, 이 부분은 어떤 내용이 있는지 먼저 살펴보고 다시 한번 이 리플의 7월 1일이 왜 중요한 날짜인지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오늘 영상 본격적으로 시청하시기 전에 밑에 있는 구독과 좋아요 버튼 한 번씩만 눌러주시면요, 제가 이렇게 영상 제작하는 데 큰 힘이 된다라는 점 말씀드리고 바로 이 호재 소식부터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주말 사이에 나왔던 호재 소식 바로 이 부분이었습니다. 블랙록이라는 기업에서 비트코인 ETF를 출시하기 위해서 이 승인 신청을 SEC 쪽에 이 미국의 증권거래위원회에 했다라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코인 시장이 바닥을 확인하고 반등 추세로 돌아설 수 있었던 거죠. 자, 지금까지 이 SEC는 투자자 보호를 담보하지 못한다는 이유로 계속해서 이 비트코인 현물 ETF 승인을 반려해 왔었습니다. 자, 그런데 이번에는 이 주체도 블랙록이라는 미국 뉴욕의 월가의 거물급 기업이, 이전처럼 암호화폐 기업이 아닌 이 월가의 거물이 신청을 한 거고, 그 신청 내용도 기존의 암호화폐 펀드들이 제시했던 것들보다 투자자 보호와 관련해서 훨씬 더 좋은 장치가 담보되어 있기 때문에 그동안 SEC가 반려해왔던 그 이유에 대해서 조금 구멍을 메꾸고 나서 신청을 한 거기 때문에 현재로서 승인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더 높아진 상황입니다. 그래서 일단 블랙록이라는 대형 기업, 이 세계 최대의 자산을 운영하고 있는 자산 운용사인데, 이들이 운영하고 있는 자산 규모가 우리나라 돈으로는 1경이 넘는다라고 하죠. 그만큼 거대한 기관 세력이라고 볼 수 있겠는데, 그래서 블랙록이 이 비트코인 현물 ETF를 출시 신청했다라는 것 자체만으로도 엄청난 일인데요. 또 한 가지 긍정적인 점은 이 블랙록이 ETF 출시 신청을 해서 SEC 측에서 반려된 건이 거의 없다라는 겁니다. 지금까지 블랙록이 ETF 출시 신청한 576건 중에 무려 한 건을 제외한 575건이 전부 승인을 받아냈죠. 승인율이 99.9%가 넘는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블랙록의 움직임 때문에 코인 시장에 다시 한번 새로운 활력이 불어넣어지고 있고 낙관론이 재점화되고 있다라고 이해하시면 되는 거죠. 그래서 이 부분이 가장 현재 코인 시장에서 주목해 볼 만한 이슈라고 보고 있고요. 이 블랙록 같은 경우에는 올해 1월 달에 5개월 전이죠. 이때 이 블랙록 산하에 있는 올로케이션 펀드, 그 포트폴리오에 비트코인을 추가한 바가 있습니다. 이 올로케이션 펀드에는, 그리고 그 포트폴리오에는 상당히 안정적인 자산들만 추가하고 있다라는 점에서 투자자들이 이 포트폴리오를 많이 참고하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지금 비트코인을 추가했을 때 당시에도 더 큰 주목을 받았던 건데요. 사실 블랙록 같은 경우에는 비트코인에 이전부터 생각보다 더 크게 이 현물 쪽에 투자하고 있었다라고 우리가 볼 수 있는 정황이 있습니다. 자, 이 부분은 이 마이크로 스트래티지라는 기업의 이 주주들을 그 지분 수대로 나열을 해 놓은 겁니다. 우리가 블랙록을 여기서 확인할 수가 있고, 이 네 번째 대주주라는 걸 볼 수가 있죠. 이 마이크로 스트래터지는 비트코인을 가장 많이 보유하고 있는 기업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투자한다라는 건 비트코인에 투자하는 것과 동일하다라고 시장은 받아들이고 있고요. 최근에 ETF 승인 신청 소식이 전해지자 특히나 지금 이 피델리티에서 엄청난 양을 늘리면서 그 순위를 쭉 끌어올리고 지분도 상당히 늘려놓은 걸 또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이슈로 지금 코인 시장은 반등을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이 비트코인 차트를 보시면 제가
2021년도 10월 차트를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2021년도 10월 달에 때 어떤 이슈가 있었냐. 자, 우선 차트를 먼저 볼 건데요. 자, 이때입니다. 2021년도 10월 달에 엄청난 상승력을 만들어낸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때 어떤 이슈가 있었냐면 이 비트코인의 선물 ETF가 승인이 됐었습니다. 승인된 날짜는 10월 19일이었고 당연히 그 전부터 그 움직임에 10월이 들어서면서부터 쭉 기대감이 반영되면서 상승을 만들어냈고 이날 19일, 20일까지 상승을 하고 재료 소멸과 동시에 상승력은 멈춰버렸죠. 하지만 이 19일, 20일 만에 보여준 비트코인의 상승력은 당시에 무려 60%가 넘는 상승력을 보여준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 나와 있듯이 64%가 넘는 상승력을 비트코인이 당시에 보여줬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이 현물 ETF 승인이 된다라면 또 한 번 시장 전체의 상승 랠리를 기대해 볼 수 있는 겁니다. 자, 그리고 다시 이 기사로 돌아와서요. 일단 여기에 연준이 왜 언급됐냐, 이게 중요하겠죠. 제가 이전에 몇 달 전에 리플 관련 영상을 촬영을 할 때 이 FedNow라는 결제 시스템, 이 송금 시스템에 대해서 언급한 적이 있습니다. 미 연준이 직접 준비하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이게 직간접적으로 리플과 연결고리가 있을 수 있다라고도 말씀을 드렸었는데 이제 정말 이 미국에 느려터진 송금 시스템의 첫 번째 혁신이 현실화되고 있고 그걸 연준이 7월 1일에 드디어 오픈한다라고 밝혔습니다. 자, 그런데 미 연준에서 이 FedNow라는 금융혁신 송금 시스템을 위해서 선택한 파트너들 가운데 무려 3개의 업체가 공교롭게도 리플의 파트너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미 연준도 리플과 직간접적으로 연결고리가 생긴 거고요. 그렇게 연결고리가 생긴 리플이 이 미 연준에서 새롭게 혁신 시스템을 도입을 하는데 미국의 정부 규제기관과 소송을 벌이고 있으면 당연히 모양새가 좋지 않다라고 생각을 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나오고 있는 이야기가 이 7월 1일 전에 소송이 종료될 거다, 판결문이 나올 거라는 시나리오가 상당히 유력하게 떠오르고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리고 이 소송 종료 시점, 판결문이 나오는 시점에 관련해서 이 유명한 친리플 변호사 중 한 명이죠. 제레미 호건이란 변호사가 있습니다. 이 외에도 제임스 필란 변호사도 있고 존 디튼 변호사도 있는데 어쨌든 제레미 호건 변호사가 이런 트윗을 올렸습니다. 자, 이번 주에는 리플과 SEC 소송에서 판결문이 나오지 않았다. 하지만 우리는 이제부터 매주 목요일과 금요일 날 숨죽이면서 이 부분을 기다릴 거다라고 트윗을 남긴 겁니다. 자, 목요일이랑 금요일이 지금 리플과 SEC 소송이 진행되고 있는 뉴욕의 법원에서 통상적으로 판결문을 이때 요일에 내놓기 때문에 이렇게 지금 제레미 호건 변호사가 이 목요일, 금요일을 특정 지어서 말한 거고요. 자, 추가로 이 마크 파겔이라는, 자, 이 사람은 전직 SEC에서 일했던 샌프란시스코 지부 이사를 역임했던 변호사 출신 인물입니다. 그리고 이 사람이 SEC와 리플 소송 관련해서 또 본인의 견해를 밝혔는데요. 자, 중요한 건 이겁니다. 자, My guess is a ruling is coming within days. 이 판결문은 며칠 안에 나올 수 있다라고 밝힌 거죠. 그리고 추가로 다른 언급들도 했지만 이 부분은 제가 이전 영상에서도 다뤄드렸고 카톡방에도 올려드렸으니까 그 부분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오늘은 일단 이 기간에 대해서 여러 이런 정황들이 나오고 있거든요. 그리고 이 이미지도 한번 같이 보시면 이 이미지는 뭐냐면 제가 리플과 SEC가 소송을 진행 중인 뉴욕 대법원의 웹사이트에서 캡처해온 이미지입니다. 그래서 보시면 6월 13일 날짜를 기준으로 이 6개의 파일을 올릴 수 있는 창이 그 페이지가 새로 생성이 됐고요. 그중에 3가지 문건은 이미 업로드돼서 우리가 다운로드할 수 있게 문건이 올라와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건 바로 이 서머리 저지먼트, 이 판결문이 업로드 될 수 있게 마찬가지로 이런 페이지가 생성이 됐다라는 점. 그렇기 때문에 지금 미국 커뮤니티, XRP 커뮤니티에서는 정말로 이 판결문이 며칠 안에 나올 수도 있겠구나라는 기대감이 형성이 되고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오늘 살펴본 이런 힌트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보면요. 일단 7월 1일 전에 목요일, 금요일이라고 하면은 자, 6월 22일, 그리고 23일, 29일, 30일 이렇게 4날짜가 되겠습니다. 당연히 확실히 이날 나온다라고는 그 누구도 알 수가 없습니다. 현재 이 소송을 관장하고 있는 토레스 판사만이 언제 나올지 알 수 있겠죠. 그런데 가장 유력하게 지금 꼽히고 있는 날짜들이 이번 주 목요일, 금요일, 그리고 다음 주 목요일, 금요일. 정말 이때 안에
판결문이 나오고 그 판결문이 리플의 승소 또는 100% 승소가 아니더라도 부분 판결, 분리 판결이 나왔을 때 그래도 이 판결문 안에 이 2차 판매, 2차 시장 판매라는 건 리플이 ODA를 구축하고 나서 판매된 XRP를 말하고요. 이 부분이 증권이 아니다. 요것만 판결문에 들어와 줘도 시장은 이걸 리플의 승리로 받아들일 겁니다. 그러면서 상승 랠리가 시작되고 여기에 추가로 리플은 4월 달부터 준비하고 있었던 이 IPO, 기업 공개를 통해서 상승력에 더 큰 시너지를 가져올 겁니다. 이 4월에 비공개 로드쇼를 실제로 리플은 진행을 했고요. 폭스 비즈니스를 통해서 우리가 이 리플이 진행했던 비공개 로드쇼에 미 뉴욕 월가의 대형 투자기관들이 전부 참석했다라는 걸 그 정보를 확인할 수가 있었죠. 그래서 IPO를 진행하게 되면 대규모 투자 자금들이 들어올 거고 그렇게 되면 당연히 이 소송도 긍정적으로 끝난 마당에 엄청난 상승을 가져올 수 있다라고 보고 있는 거죠. 그래서 여러 전문가들이 리플 관련해서 XRP 시세 관련해서 소송 종료 후에 그 시세를 예측을 하면서 내놓고 있는데 정말 충분히 10불은 가주지 않을까 이런 예상들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는 정말 중요한 900일이 넘었던 지루한 그리고 긴 소송의 끝자락에 와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제 그 마무리 우리가 대비 잘해서 그동안 기다리고 버텨왔던 시간들 보상받을 수 있게 미리 평균 단가를 낮추면서 준비를 해야겠습니다. 그리고 이런 정보들과 평균 단가를 낮출 수 있는 비중 조절 작업 등은 제가 위에 보이시는 카톡방에서 진행을 해드릴 겁니다. 자, 카톡방에 참여하시는 방법은 제 전화번호 이렇게 적어놨죠. 제가 010-4951-8464번 위에 제 전화번호로 숫자 4라고만 문자 보내주시면요. 제가 이 문자를 확인하는 대로 순차적으로 연락드려서 카톡방 초대를 도와드릴 거고요. 이 카톡방에서 이렇게 제가 새롭게 입수하는 정보들 가장 빠르게 전달해 드리면서 시장의 흐름을 파악해서 우리는 어떻게 대응하면 좋을지 매수매도 타점, 물타기를 한다라면 어떤 타점에 들어가고 얼마만큼 들어가야 가장 크게 추후에 나오는 상승 랠리 때 수익률을 크게 가져갈 수 있을지 이런 전략을 개별적으로 짜 드릴 겁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거 이런 부분 전부 무료로 제가 진행해 드리고 운영하고 있는 카톡방이니까 이 부분 안심하시고 위에 제 전화번호로 숫자 4라고만 문자 보내셔서 함께 하시면서 직접 확인해 보시고 직접 판단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오늘 영상도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여러분들의 성공 투자 진심으로 기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